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7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요즘에 고민이 많죠. 원래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자산은 자기가 승계를 하고 부채는 승계를 하지 않으려고 해서 처음부터 잡고 있던 원칙이 부동산 실패다. 이건 이제 명확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은 계속하되 나머지는 웬만하면 좀 끌어안고 가겠다 하는 그런 스탠스를 유지해 왔습니다. 저는 그게 결과적으로는 차별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려왔었죠. 그런데 최근에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이 차별화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부동산 공약 이재명 후보 엊그제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바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정책 실패다. 이렇게 보다 더 명확하게 부동산 정책과는 선을 딱 그었죠. 근데 이 기조는 옛날부터 유지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걸 보시죠. 7인회, 이재명 후보의 7인회, 과거에 이제 비선이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자, 이번 정부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얘기하는 것이죠. 보훈 인사, 회전문 인사, 진영 인사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했다. 앞으로 국민이 선택해 주실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사 부분도 부동산에 이어서 이제 인사 부분에 관해서 문재인 정부를 직격한 겁니다. 공격한 겁니다. 보훈 인사, 회전문 인사 이거 고리를 끊지 못했다, 이렇게 직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거기에서 임명직에 나서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건데, 잘 아시다시피 1997년에 DJ의 동교동계 똑같은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7명이었습니다. 약속을 했지만 나중에 지켜지지 않았죠. 그중에 한화갑 의원이 사무총장, 원내총무 다 했습니다. 근데 그럼 당직이니까 임명직이 아니셨느냐? 아닙니다. 왜 그러냐? 그 당시에 새정치국민회의는 총재가 DJ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무총장, 원내총무, 그때 원내총무는 지금 원내대표하고 달라가지고 임명직입니다. 총재가 임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궁진 의원 바로 정무수석 했죠.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장관까지 갔습니다. 둘 다 임명직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문재인 후보의 삼철, 이호철, 전해철, 양정철. 근데 양정철 씨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아웃된 거고요,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임명직 이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전해철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임명직에 가지 않겠다? 다 헛소리였다. 그런 의미에 봐서는 이 7인회라는 것도 역시 헛소리가 될 가능성, 물론 이재명 후보가 또 당선 안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이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인사를 공격했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송영길 대표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2년 3개월 뒤에 총선 불출마 할지 안 할지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것이고요. 그 약속이 지켜질지 여부는. 근데 여기에서 주목받는 거는 바로 586 용태론에 송영길 대표가 앞장선 겁니다. 그리고 586의 대표주자 중에 한 사람이 또 우상호 의원이죠. 전 원내대표죠. 자기는 작년에 이미 불출마 선언을 했다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서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서 나중에 국회의원 불출마 이걸 선언한 건데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긴 했는데 글쎄요, 그게 계속 유효할지는 두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후에 아무도 지금 586 중에서 자기 용퇴하겠다 내지는 뭘 어떻게 하겠다, 불출마 또는 정계 은퇴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아마 서로 눈치만 보고 있을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586 용태론이라는 것도 이재명 후보가 힘을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지금 후속타를 날리고 있지 않은 거죠. 이건 왜 그러냐? 이 또한 586이라는 건 지금 문재인 정부의 주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주류 세력과 이재명 후보가 결별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돌아서서 이제 우리랑 우리가 후보 만들어주니까 이제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지?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치만 서로 보고 있는 거죠. 누가 나를 지목하면 이제 그게 터져 나올 텐데 아직 뚜렷하게 누구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 지목하는 사람들은 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우원식 의원, 윤호중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을 지금 지목하고 있는데 다 숨죽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친 이재명계에서 이 중에 한 사람을 다음 주자는 다음 용퇴할 사람은 당신이야 라고 하면 이 사람들로부터 바로 반응이 나올 것이다.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어? 이런 반응이 나올 것이다. 이건 굉장히 잠재적인 뇌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차별화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정치 교체를 얘기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문재인 세력에서 친 이재명 세력으로 바꾸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전포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치교체라는 모호한 말로 표현을 했지만 여하튼 난 문재인 정부와 따로 간다는 확실한 의사표시라고 보시면 된다. 이게 지금 이재명 캠프에 있는 전반적인 기류고 실제 그것들이 실천적인 조치로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명의 본 모습인데 자, 지난 24일, 오늘 27일이죠. 24일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의 7순이었던 모양입니다. 24일이니까 생일이었던 것이죠. 이때 오늘 한국일보 보도를 보니까 이때 이재명 후보가 꽃하고 손편지 이걸 써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냈다. 이게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꽃은 인편으로 보냈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했고 뭐 거기다 이제 손편지도 보냈겠죠. 근데 이 손편지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의 업적,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대내외적인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 임기 동안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 이런 얘기와 함께, 이런 취지의 말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을 깊이 존경한다.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님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 이런 취지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에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위해서 지금 온갖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짜내고 실제 실천적 조치를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문 대통령님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의 편지까지 써서 문 대통령한테 보낸 그 이재명 후보와 과연 같은 사람이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같은 사람 같지가 않지요. 여기에 바로 이재명 후보의 고민이 있는 지점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여전히 30%대 후반 정도의 여론조사 국정운영 지지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세력도 가져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권교체 거의 50% 안팎을 넘나들고 있죠. 이 세력도 가져가야 되겠고, 꼭 먹고 알 먹고 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두 모습. 그게 양립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자, 그러면 한국일보의 이 보도에 이게 단독 기사더군요. 근데 여기에 소스를 봤습니다. 이게 과연 어디서 취재를 했을까? 그랬더니 한국일보도 재주를 좀 부렸더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취재를 종합하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쪽과 이재명 후보 쪽의 취재를 종합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거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걸 지금 이게 일종의 정치 분석, 정치공학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건 한국일보는 소스를 흐린 겁니다. 이 기사가 청와대에서 취재를 한 것인지 이재명 후보 쪽에서 취재를 한 것인지를 흐린 거죠. 왜 흐렸을까? 이게 갈등의 요소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기사가 어디서 나왔느냐에 따라서 친문과 친 이재명이 갈등을 벌일 소지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 손편지가 공개되는 것을 원하는 쪽은 어느 쪽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쪽이죠. 왜?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나한테 성과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나한테 일종의 아부를 했어. 그러니까
큰 차별화라는 건 없을 거야. 이게 일반 국민들한테 공개되기를 원하는 쪽, 문재인 대통령 쪽입니다. 반면에 이런 편지가 지금 그렇잖아도 차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이렇게 문 대통령 성과를 이어가겠다. 이런 얘기가 공개되면 안 되죠. 그건 이재명 후보 쪽입니다. 그러면 이 편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취재한 것, 이걸 기자한테 얘기해 준 곳 어딜까요? 청와대죠. 그래서 저는 이 기사의 소스, 원천은 청와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청와대에서 이걸 취재해서 공개를 함으로써 자, 문 대통령 쪽에서 차별화, 야, 좀 차별화, 웬만큼 차별화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뭐 정치 그 기법상, 테크닉상 알겠는데 좀 적당히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청와대에서. 너무 많이 나가지 마. 그러면서 이거를 살짝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살짝 경고.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다고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지금 반등하고 올라갈 가능성?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당분간은 청와대의 문재인 대통령 친문표도 좀 가져오고 싶고 중도표도 가져오고 싶고 그런데 그 절충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절묘한 줄타기를 가져갈까 아니면 확실하게 차별화할까 지금 제가 보기엔 헷갈리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의 이 손편지를 문재인 대통령 쪽이 공개한 것이다. 적당히 해. 차별화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러나 이재명 후보 절박하죠, 지금. 서울에 그 포커스 그룹 인터뷰한 것 같은 거 그 내용을 보면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아마 문재인 대통령 세력과의 차별화 내지는 문재인 대통령 세력 밀어내기 이거를 멈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절묘한 줄타기는 없는 거죠, 앞으로. 줄탈 필요가 없고 그냥 밀어내기.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걸 간파한 친문 세력들이 우리 차라리 윤석열 후보 지지할래? 뭐 이런 것들 지금 친문 사이트 같은데 대단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게 여권의 갈등. 지금 선거 41일 남겨놓고 친문과 친 이재명 세력 간의 갈등으로 확산될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윤석열 후보 쪽으로 봐서는 대단히 반가운 소식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게 실제 확산될 것이냐?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친 이재명 세력이 친문 세력을 몰아내서 자,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바뀌는 것도 곧 정권 교체다 하는 걸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 쪽에서는 제동을 걸고 싶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이해는 어차피 상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2명이 이재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이재명 후보의 본 모습은 뭐냐? 차별화가 본 모습이고 지금 손편지하고 뭐 정권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가식이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다르다. 이게 충돌하는 것이 41일 동안의 선거운동 기간 동안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친문 세력들 사이에서 틀림없이 이런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 내지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반발 틀림없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요. 물론 그게 결정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친문 세력들이 다 똘똘 뭉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도의 갈등 요소는 여전히 있고 이재명 후보가 차별화에 더욱 악셀레레이터를 밟을 때 친문 세력들의 반발 이런 것도 아마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거는 이재명 후보한테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갔다. 이런 판단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대단히 주목해봐야 될 그런 한 단면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오늘 이재명 후보의 손편지 이 내용과 그 파장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